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실험 계획법도 이제 후반부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교락법, 일부 실시법, 직교 배열표, 회기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닭구치 실험, 이렇게 이제 남았죠. 자, 교락법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교락법 보시면 2의 N형 교락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실험 계획법은 인자 수나 반복에 따라 실험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죠? 반복이나 인자 수. 뭐 3원 배치법 같으면은 뭐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되는데 비해서 교락법은 실험 횟수는 늘리지 않고 밑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교락법은 횟수는 늘리지 않고, 자, 박스 칩니다. 불필요한 고차의 교호작용을 블록과 교락시켜. 자, 불필요하죠. 불필요한 거죠. 불필요한 거는 교락시켜 없애면 되겠죠. 자, 불필요한 고차의 교호작용을 블록과 교락시켜. 자, 여기까지 박스 치시고 중요하다는 별표 하나 하시고, 실험 횟수를 적게 하도록 고안해낸 방법이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같은 환경 내에서 실험 횟수를 적게 하도록 고안했다. 이렇게 한번 적어봅니다. 같은 환경, 동일 환경 내에서 실험 횟수를 적게 하도록 고안해냈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나오면은 다른 환경 내에서 실험 횟수를 적게 하도록 고안했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되겠죠. 적어두시고요. 또 교락법은 실험 오차를 적게 할 수 있으므로 실험의 정도도 향상된다. 2번 실험의 배치, 블록의 교락법에 의한 실험 배치 방법은 인수분해식과 합동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수분해식을 많이 사용한다. 조금 이따 하게 될 겁니다. 자, 1번 단독교락. 단독교락은 자, 주효과와 블록과의 교락을 이야기를 하고 또는 교호작용과 블록과의 교락되는 것이 있는데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2의 삼성형 실험에서 주효과 A를 블록과 교락시키려면 자, 아래와 같이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A를 블록과 교락시키려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2의 삼성형 같은 경우는 자, 실험이 총 8번이 되겠죠. 그죠? 8번인데 효과니까 A의 효과니까 자, 그 실험의 절반, 자, 데이터의 절반 4죠. 4분의 1. 그 다음에 뭐 대갈로 치고, 그죠? 대갈로 치고 내 것 마이너스 1, 남의 것 플러스 1이 되다 보니까 내 것, 즉 A죠. A-1, 그 다음에 남의 것은 B, C 이렇게 되니까 B 플러스 1, C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것을 플러스 4개 그리고 마이너스 4개로 이렇게 나누면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4분의 1, A 플러스 AB 플러스 AC 플러스 ABC. 마이너스 항목에는 갈로 열고 1, 양갈로 1, BC, BC가 있죠. 그죠? 위로부터 블록 1에는 자, AB, AC, ABC, 블록 2에는 1BC, BC를 넣는다. 자, 블록과 교락시키고 싶은 효과에 지금은 주효과 A이므로 소문자에 A, 마이너스 1을 붙이고 인수분해식을 풀어서 플러스의 군과 마이너스의 두 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즉 플러스군, 마이너스군 이렇게 나눈다는 이야기고 블록 1과 블록 2에 배치한다. 즉 블록 1에 A, AB, AC, ABC 수준 조합을 블록 2에는 양갈로 1, B, C, BC 수준 조합을 배치하면 A의 주효과는 블록과 단독 교락되었다 한다. 여기에서 1을 포함하는 블록을 주블록, 즉 양쪽 갈로 1을 포함하는 블록을 주블록, 프린시플, 자, 블록이라고 한다. 자, 교호작용과 블록의 효과, 교호작용과 이제 블록과 교락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2의 삼성형 실험에서 교호작용 AB를 블록과 교락시키려면 또 똑같은데요. 밑에 보시면 자, AB의 이제 효과니까 내 것 마이너스 1에서 A와 B가 내 것이고 C는 남의 것이니까 C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4분의 1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1, C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역시 플러스 4개 항목, 마이너스 4개 항목 나옵니다. 플러스 4개 항목 나오는 거 블록에 안에 넣고 또 그 다음에 AB, AC, BC 블록 2로 넣으면 자, 이것이 이제 자, 교호작용과 블록과 교락이 되는 것이고 또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밑에 있죠. 2의 삼성형 실험에서 교호작용 ABC를 또 블록과 교락시키려면 ABC 전부 다 내 것이죠. A-1, B-C-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역시 풀어 헤치면 자, 플러스 4개 항목, 마이너스 4개 항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 1에다가
블록 1에다가 뭐 지금 블록 1에다가 양갈로 1, A, B, A, C, B, C 이렇게 넣었죠. 그죠? 근데 이 블록은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를 꼭 블록 1에 넣어야 된다. 마이너스를 블록 1에 넣어야 된다. 그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바는 없고 플러스를 블록 1에 넣든 마이너스 블록 1에 넣든 하면 그 반대는 블록 2에 넣으면 되겠죠. 이 이중교락 있습니다. 이중교락. 자, 이중교락은 자, 예를 들어서 2의 4승형 실험에서 이제 인수분해하고 했다. 자, 2번 동그라미 보시게 되면은 ABC 하게 되면은 자, ABC에서 이제 2의 4승형이니까 인자가 4개죠. 그죠? 그럼 ABCD가 되고 교호작용 ABC를 블록과 교락시키기 위해서는 4것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남의 것 플러스 1이니까 ABC가 내 것이고 D가 남의 것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풀면 좀 굉장히 길어지죠. 이렇게 길어진다. 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BCD, AB, 자, ABC와 이것은 이제 예제 자체가 뭐냐면 제가 덜 읽었는데 2번 양쪽 갈로의 1번 동그라미에 거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예컨대 ABC와 BCD를 블록과 교락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문제가 그러면 이제 ABC는 A-1, B-1, C-1, D 플러스 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BCD도 있겠죠. BCD. 자, BCD는 A 플러스 1이죠. 그죠? 그 다음 BCD가 내 것이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또 전부 다 이제 인수분해를 하게 됩니다. 쭉 이제 이렇게 이제 풀어 헤치면, 자, 여기에서 ABC에서 플러스, BCD에서 플러스. 그러니까 양당 간에 둘 다 플러스 된 것이 있습니다. ABC에서도 플러스, BCD에서도 플러스 된 것이 있죠. 그죠? 자, 지금 보시면은 B라는 항목은 ABC에서도 플러스, 그 다음에 BCD에서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 C, 그 다음에 AD, 그 다음에 ABCD 요렇게가 둘 다 쪽에서 다 플러스입니다. 이것을 이제 블록 1에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ABC에서 플러스 BCD에서는 마이너스가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블록 2, ABC에서 마이너스 BCD에서 플러스 된 것을 블록 3, 그 다음에 양쪽 다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을 블록 4로 집어넣으면 역시 어떻게 된다? ABC와 BCD를 블록과 교락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10.2 바로 그 위에 보시면은 ABC 곱하기 BCD 두 개 바로 곱했죠? 이렇게 곱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 많이 나오는데 ABC 곱하기 BCD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AB 제곱 C제곱 D가 되죠? 자, 우리가 2수중계가 있고 3수중계가 있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거의 두 가지가. 2수중계에서는 뭐의 제곱이 1이 됩니다. 3수중계에서는 뭐의 3승을 1로 보면 돼요. 교락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건 2수중계였잖아. 우리 2의 4수중계인가 그렇게 예제를 줬잖아. 그죠? 그러면 B의 제곱이 1이고 이것도 1이 됩니다. 결국은 AD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교락된다. 문제 보시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2수중계에서는 제곱이 1이 되고 3수중계에서는 자, 3승이 1이 됩니다. 3승이. 자, 다음에 완전교락과 부분교락이 있습니다. 1번 완전교락. 교락법의 실험을 계속해도 동일한 요인효과가 교락되어 있는 경우. 자, 요거 동일한 요인효과 박스 칩니다. 자, 완전교락은 동일한 요인효과가 교락되어 있는 경우고 뒤쪽에 넘어가면 또 부분교락이 있습니다. 부분교락은 결국은 다른 효과, 다른 요인 효과가 교락된다. 이런 이야기죠. 완전교락과 부분교락은 차이가 동일하냐 다르냐 요거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부분교락과 그렇게 이제 좀 비교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절 일부 실시법으로 가시게 되면 자, 2의 N형 일부 실시법의 개요. 인자수와 반복수가 늘어나면 실험의 횟수가 급속히 많아진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교호작용이나 고차의 교호작용을 구하지 않고 역시 박스 칩니다. 고차의 교호작용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 나왔던 교락법과 같죠. 그죠?
자, 교락법 같은 경우는 고차의 교작용을 우리가 뭡니까? 교락시켜서 없앤다. 이런 이야기죠. 블록과 교락시키는데 여기는 고차의 교작용을 아예 구하지 않습니다. 실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도록 인자의 조합 중 일부만 실험하는 거. 자, 일부만 실험하면 일부실시법. 앞에 교락을 시키면 교락법. 이렇게 되겠죠. 자, 보충하기 일부실시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1번, 일반적으로 일부실시법이 사용되는 것은 자, 인자의 수가 5개 이상이다. 원래 5개 정도 되면 이제 실험 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자, 거기에 비해서 일부실시법은 일부만 실시하니까 실험의 횟수를 줄일 수 있다. 고차의 교작용도 구하기 싫다 이 말입니다. 인자의 수가 5개 이상 박스 치시고 별표 하나 하시고 1차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2번 교락법의 배치로부터 유도할 수 있다. 뭐 큰 의미는 없고 요거는요. 3번 별명 중에서 어느 한쪽의 효과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한다. 별명 조금 이따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 별명이라고 합니다. 자, 내 이름에 따르게 불러주는 것이 이제 별명이죠. 4번 반복이 1회일 때는 필요한 일부 요인 효과만 실시하고 요인을 배치할 때는 직교 배열표라는 것을 이용한다. 자, 요인을 배치할 때 일부 실시법에서 직교 배열표라는 것을 이용한다. 그거 하나 박스 치도록 합니다. 직교 배열표는 아직까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직교 배열표는 아직까지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2N형의 경우에 2분의 1 실시법 2분의 1 실시 반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죠. 2분의 1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지금 블록 1과 블록 2가 있어요. 밑에 보시게 되면 2의 삼성형 요인 실험에서 3인자 교작 ABC를 블록과 교락시킨 배치가 R표와 같다고 했을 때 블록 1과 블록 2가 있죠. 자, 실험의 수를 줄이는 것이 일부 실시법의 정의죠. 자, 그래서 2분의 1로 이제 줄이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은 총 데이터가 8개 있으니까 8번의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2분의 1로 줄이면 반으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주효과는 A를 포함하는 조합과 그렇지 않은 조합의 차이로 나타낸다. 그래서 A의 주효과를 구하시오. 이러면 원래는 지금 원래는 뭐냐면 데이터 자체가 총 8개 있으니까 효과죠, 효과. 효과는 어떻게 구하죠? 실험 데이터의 절반분의 1. 그 다음에 높은 수준수 마이너스 낮은 수준수. 그죠? 또는 내 것 마이너스 1. A니까 지금 A 마이너스 1, 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실험 데이터의 절반은 지금 4가 되겠죠. 4. 총 8개가 보이니까, 블록에. 근데 이거를 2분의 1로 줄일 거예요. 2분의 1로 줄이면, 자, 4분의 1이 아니라, 자,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분의 1. 자,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절반의 반이 된 거죠. 절반의 반이 되어서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A의 주효과는 A를 포함하는 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블록 1을 봅니다. 블록 1에서 보면 자, 블록 1과 블록 2가 있는데 블록 2는 아예 실험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반만 하겠다는 거죠. 이것만. 거기에서도 A가 들어가 있는 부분 한번 보십시오. A가 있는 부분은 A와 ABC가 있죠. 그래서 A와 ABC, 나머지 A가 없는 것 BC를 이쪽으로 넣겠다. 이것이 이제 2분의 1 실시법입니다. 자, 그 밑에 또한 교작용 BC를 구하라. BC의 효과죠. BC의 효과. 그러면 예를 들어서 BC가 들어간 거, BC는 역시 2분의 1은 똑같고 BC가 들어간 것 한 통 속에 묶고 BC가 안 들어간 것 한 통 속에 묶으면 되는데 자, B가 들어간 게 있고 C가 또 들어간 게 있죠. 그죠? 그런데 ABC에는 항상 플러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ABC는 항상 플러스 쪽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넣습니다. 그죠? ABC가 있고 그 다음에 자, 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B가 들어간 것, C가 들어간 것은 D쪽으로 붙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A와 BC 자체가 동일한 추정식이 되는 겁니다. A의 효과, BC 교작용 효과가 둘 다 이렇게 공식 똑같아져 버렸죠.
자, 이때 A와 B, C는 서로 별명이다. 어차피 속으로 들어가면 똑같다 해서 A와 B, C는 별명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블록 1이 정의 대비라고 하는 게 나오죠. 정의 대비 I로 표현을 하는데 요것도 뭐 정의 대비가 뭐냐 이거보다는 정의 대비를 주고 뭐 별명 관계를 구하시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정의 대비 I는 A, B, C일 때 주요가 A, B, C의 별명 자, 을 한번 구해보라 이 말입니다. 2의 n승에서 자, 우리가 뭐 제곱은 1이다 이랬죠. 이 수준형에서는 그럼 자, A가 있죠. A의 별명을 해보라. 항상 뒤쪽에 뭐 앞쪽에 곱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근데 일반적으로 뒤쪽에 이렇게 곱하는 게 편합니다. A에다가 정의 대비를 요렇게 곱해요. 곱해서 요렇게 한번 진행해보면 그것이 바로 별명입니다. 아까 이것도 역시 별명인데 I 대신 지금 I가 뭐라고 했냐면 I는 A, B, C라고 했거든요. 이거 다 시험에 줘요. 그냥 I는 뭐고 A의 별명을 구하라. 정의 대비는 뭔데 A의 별명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해보면 A 제곱 BC죠. 이수중계니까 얘는 1이죠. 그럼 BC 즉 A의 별명은 BC다 이 말입니다. 즉 A의 별명은 BC다 이 말이죠. 자, 문제 내기 나름인데 지금은 뭐 위에 있는 거 얘와 지금 이렇게 지금 예제가 우연찮게 지금 똑같아졌습니다. 자, 그다음 B의 별명을 구하시오. B 역시 A, B, C 곱하면 돼요. 곱해보면 B 제곱이니까 결국 AC 즉 B의 별명은 AC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B의 별명은 무조건 AC다 이건 아니에요. 정의 대비를 뭘 주느냐에 따라서 정의 대비를 지금 A, B, C를 줬잖아. 근데 정의 대비를 A, B, C를 주는 게 아니라 뭐 A, B를 줄 수도 있고 B, C를 줄 수도 있고 A, B, C를 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지금 A, B, C를 줬으니까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C는 자 C 곱하기 A, B, C 하면 자 A, B가 된다. 즉 C의 별명은 A, B다.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1차에서. 자 다음에 2번 3의 n성형의 일부 실시법에서는 자 3수중계에서는 뭐에 3승이 1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아까 전에 2수중계에서는 그냥 뭐가 있으면 뭐 곱하기 그냥 정의 대비 i만 하면 됐죠. 3수중계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 곱하기 i 한번 해야 되고 또는 뭐 곱하기 i 제곱 해서 두 번 합니다. 두 번. 그리고 이 별명에서 항상 문두에는 이렇게 제곱 형태로 나올 수 없습니다. 제곱 형태로. 그게 이제 법칙인데 요것을 한번 적어 놓으시고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자, 3의 n형에서는 A 3승, B 3승 이런 것들이 1이다. 즉 C 3승 이런 것들이 1이다. 요인 x에 대해서 x 곱하기 i 한번 해보고 x 곱하기 i 제곱도 한번 해서 두 개의 별명이 있다. 자,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밑에 3의 3승형 실험에서 i는 a, b 제곱 c를 블록과 교락시켜서 세 개의 블록을 만들고 이 중에서 하나의 블록만을 선택해 3분의 1 실험을 실시하고자 했다. 별명 관계를 구하라. 자, A의 별명. 지금 여기에서 우리 정의 대비가 주어져 있나요? 정의 대비 I는 A, B 제곱 C라는 것이 주어져 있죠. 자, A의 별명을 구하시오. 그럼 A 곱하기 I 하면 돼요. I. A, B 제곱 C 하면 되겠죠. 그럼 A 제곱 B 제곱 C가 되겠죠. A 제곱 B 제곱 C. A 제곱 B 제곱 C. 근데 이 A 제곱 B 제곱 C에서 앞에 이렇게 제곱의 형태는 잘 나타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곱하면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AB 제곱 C를 한 번 더 곱합니다. 이거 정의 대비를 한 번 더 곱하죠. 그러면 A 3승 B 4승 C 제곱이 되면서 3승은 1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가 날라가죠. B의 3승 곱하기 B, 요것은 뭡니까? B 3승 곱하기 B 곱하기 C의 제곱이죠. B의 3승은 1이죠. 날라가죠. 그럼 뭐가 남아요? 자, BC의 제곱이 남는다. 이 말입니다. BC의 제곱. BC의 제곱이 남는다. 자, 그래서, 지금 A의 별명 자체가 BC의 제곱까지 이제 진행이 된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의 별명은 B 곱하기 A 제곱 B 제곱 C 이렇게 하시면 A
B 3승 곱하기 A B 3승 곱하기 A B 3승 곱하기 C 날라가죠. AC 남겠죠. AC 그죠? AC 남습니다. AC가 남는다. 그다음 BC의 별명은 BC 곱하기 AB 제곱 C니까 A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B 3승 C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결국 AB까지 진행되는 이러한 단계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직교 배열표에 의한 실험 계획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직교 배열표에 의한 실험 계획. 자, 직교 배열표에서는 한번 칠판에 좀 적어가면서 여러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적어가면서. 자, 나중에 이거 이제 금방 했던 별명 있죠? 이런 것들 문제 쪽으로 가시면 쉽게 이제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때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 자, 직교 배열표는 자, L 좀 복잡한데요. 2의 M승 2 크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2의 M승 마이너스 1. 자, M은 2나 3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를 넣어보면 M 이꼬르 2를 넣었을 때는 L 4, 2의 3승형이 될 것이고요. M 이꼬르 3을 넣으면 L 8, 2의 7승형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또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인자죠, 인자. 우리 앞에 봤던 인자수입니다. 인자. 여자죠. 뭐가 얻고 있죠? 수준수 되겠죠? 수준수.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 봤던 것은 2의 3승형. 이렇게 하면 총 실험 횟수는 8번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거는 실험 횟수를 더 줄입니다. 요것이 실험 횟수다는 것이죠. 요것이 실험 횟수 또 더 줄었죠? 자, 이거 수준수, 그 다음에 요거 인자수, 요거 뭐다? 자, 요것이 바로 실험의 횟수입니다. 실험의 횟수. 실험이 더 줄어버렸죠. 자,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직교 배열표 책 봅니다. 직교 배열표는 인자수가 많을 때 주요과 및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2인자 교호작용만 검출한다. 3인자 이런 거 없어요. 2인자 교호작용까지만 검출하고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2인자 교호작용 및 고차의 교호작용은 생략한다. 굉장히 좀 합리적이죠. 그죠? 자, 그래서 1번 직교 배열표의 장점이 있습니다. 1번 기계적이므로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자, 밑줄 거예요. 일부 실시법, 분할법, 교락법 등의 배치를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일부 실시법 봤는데 일부 실시법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죠. 직교 배열표를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직교 배열표 오니까 또 일부 실시법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서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할법, 교락법 등의 배치를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박수 치시고요. 별표. 자, 실험 데이터로부터 변동의 계산이 쉽고 분산 분석표의 작성이 쉽다. 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실험의 크기를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많은 인자를 배치할 수 있다. 그래서 직교 배열표 장점이 뭐 쉽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하고 같이 이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직교 배열표의 구성입니다. 구성은 보시면은 L, N, P, K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이렇게 나누죠. 그죠? 크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누면서 L은 뭘 나타내냐면 라틴 반격의 약자입니다. 이것도 시험 나오더라고요. 1차에서는. L이 뭐냐 이렇게 해서 라지 이런 거 아니죠. 그죠? 라틴 반격의 약자고 N은 자, 실험의 크기, 실험의 수죠. 그 다음 P가 수준이고 얘는 이제 등에 엎여 있는 인자다. 이렇게 되고 이 인자는 뭐를 나타내냐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열애수입니다. 열애수. 중요합니다. 열애수. 열은 이걸 열이라고 하죠. 줄은 옆으로가 줄이고 그죠? 열은 세로줄을 얘기를 합니다. 세로줄. 그래서 인자의 수, 열의 수 또는 배치 가능한 가장 말을 길게 하면 배치 가능한
배치 가능한 인자의 수다. 어차피 인자수나 이거랑 같은 말인데 좀 더 앞에 말을 더 붙이자면 자, 배치 가능한 인자의 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 요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직결 별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